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방송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은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남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남동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남동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 또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한다거나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끝나기 10초 전에는 녹색 불이 켜지고요.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 불이 켜지면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공정한 토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입니다. 네, 그럼 기조 연설에 해당하는 시작 발언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유정복입니다. 이번에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기호 2번으로 출마했습니다. 먼저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4.15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국가체제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또 안보는 불안하고 외교는 우방국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마저 훼손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국정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또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느냐는 중대한 선거가 바로 4.15 총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참된 일꾼을 뽑아서 지역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열어가야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4년간 인천시장을 지내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의 국정 경험을 갖고 있는 장관을 지내면서 경험을 갖고 있어서 국정과 시정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바로 인천의 현안을 풀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희망이 넘치는 인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남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확실하게 현안을 풀고 또 인천에 희망을 만들어가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맹성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감염병 위험에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된 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인천의 품에서 자라고 성장한 인천 사람입니다. 더욱이 남동은 제 삶의 터전이자 30년 공직 생활을 마친 저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중한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이 남동을 지난 2년간의 의정 생활과 국토부 제2차관 및 강원도 부지사를 등 공직 생활 30년을 동안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서부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은 사회가 나눠 가져야 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따뜻한 남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이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순서인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모든 국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은 맹성규 후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방역 차기가 가동돼서 확진자 증가수가 주춤해지는 순간 신천지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1년 6개월 걸리는 진단키트 승인을 일주일 만에 승인하고 드라이브 스루라는 진단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과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스웨덴 등 서방 국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했듯이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충분한 정보 제공 등 살아있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 앞으로 장기화될 것에 예상되는데 마스크 생산, 그리고 비축,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마스크 예산을 정부가 깎아버렸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 보급 예산 삭감 의견을 낸 분은 자유한국당의 의원이셨습니다. 두 번째, 인천 지역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돼야 합니다. 인천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 해외 동포의 대규모 입국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끝까지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한 교민들의 입국에서도 보셨듯이 문제가 되었던 격리시설을 국가적인 격리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염병 현장에 애쓰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네. 파이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정복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규모 질병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재직 시 구지역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종식시킨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재직 시에는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됐을 때 인천은 단 한 명의 확진 환자도 발생하지 않는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시켰습니다. 이런 대규모 감염병을 막는 또는 가장 관리하는 방식은 첫째는 차단이고 두 번째는 방역이고 세 번째는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차단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초기 대응에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했더라면 이처럼 지금 10,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오고 1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 사태는 막았을 겁니다. 제가 이 주변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확진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중국을 제외놓고 한국이 단연 많은 숫자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인구 10만 명당 발생 숫자로 본다면은 한국이 러시아보다도 8배고 중국보다도 3배 이상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국민들이 처절한 노력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방역 시스템으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곧 코로나가 종식된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갖고 그 후에 얼마나 확산됐습니까? 이것은 전문가와 현장에서 할 일이지 정치적 접근을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고 예언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두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침체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시는 공단 고도화 사업과 함께 인근의 이 남동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 스마트밸리 사업은 대상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요. 또 일부에는 환경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활한 남동공단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 역시 2분이고요. 답변은 유정복 후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동공단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을 이루어온 우리 경제 성장의 큰 중심이었습니다. 7천여 개에 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장 가동률이 60%가 안 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 남동공단을 살려내지 않고는 우리 경제를 회복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천시장 재직 시에 이미 남동공단에 대한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동공단이 스마트 산단화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각종 기업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또 환경적으로 주차장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남동공단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천동의 산단 문제도 그린벨트 문제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 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공단에 대한 지원 체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기업 정책을 갖느냐, 어떠한 경제 정책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기업인들이 정말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경제 정책의 근본을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단도 살 수 없고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공단 지원 체계 정립과 동시에 반드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아서 시장 경제가 중심되는 올바른 경제 정책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맹성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한 시간 2분입니다. 남동공단은 수도권 최대의 국가 산업 단지입니다. 그리고 전통 제조업과 송도의 바이오 산업을 연계하는 수도권 경제 발전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해서 인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기반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기반시설의 부족 노후화로 인해서 단지 내 환경이 열악해졌고 GM과 같은 자동차 산업의 실적 부진에 따라 협력 관계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9월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의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스마트 산단은 단지 내 기업 간의 어떤 데이터 연결을 공유하고 아울러서 업종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스스로 연계해서 스마트화하는 산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남동공단은 소재와 부품, 장비가 80% 이상 되는 산업단지입니다.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장비 실증화 지원센터를 위한 예산 4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스마트 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남동공단은 분명히 재도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스마트 산단 지원단에서는 실행 계획을 잘 짜고 있습니다. 저도 재선이 되면 이 스마트 산단 지원단 그리고 입주 기업들과 잘 협력을 해서 진행되는 스마트 산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이후에는 개별 질문과 답변, 또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볼 텐데요.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공약 발표는 유정복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인천시장 출마를 하면서 6년 전에 인천시 빚 갚겠다고 하고 3조 7천억의 빚을 갚아서 재정 정상도시를 만들고 인천발 KTX를 추진하겠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많은 공약에 대해서 이제 가정으로 배부된 홍보물을 보시면은 상세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꼭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발 KTX를 6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2년 만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내년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발 KTX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지금 곧 개통될 수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은 수인선에서 경부선을 접속을 시켜갖고 인천에서 KTX를 출발시키는 인천 호선은 혁명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은 그야말로 남동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 인천발 KTX가 지금 연기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시켜서 인천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고 여기에 논현역을 신설해서 남동의 가치는 정말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인철도는 120년이 넘은 철도입니다. 이 경인철도가 인천 발전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경인전철을 반드시 지어야만이 이것은 남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확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이룩합니다. 경인전철 지하화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월판선 문제라든가 또 2호선 연계 문제라든가 또 제2경인철도 문제, 제2경인선도 추진을 합니다만 이것은 아직 예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지만 조기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노년에서 시청까지 열은 급행버스 노선 체계를 갖추는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바꾸어서 자유시장 경제가 존중되는 경제체제로 가고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체제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노인, 어린이, 그다음에 여성, 사할린 동포를 비롯해서 또 탈북민들,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공약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유정복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후보자 상호 간의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맹성규 후보께서 유정복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예. 질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인천발 논현역 정차를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보시면 알지만 논현역 정차를 위해서는 저상홈이 필요합니다. 이 저상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우로 7.5m씩 15m 논현역을 확장을 해야 되고요. 전방 후방으로 해서 약 200m를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게 그리고 건물을 6동 이상 부셔야 되거든요.
네, 질문 다 끝나셨다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맹성규 후보가 소위 뭐 철도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유정복이 정말 어렵게 인천발 KTX를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논현역을 신설해서 논현과 남동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한다고 공약을 했더니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맹성규 후보는 이 차량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량이 지금 그 철도 공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EMU 신형 차량은 바로 고상과 저상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입니다. 이 고상과 저상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논현역이 고상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KTX는 저상 아닙니까? 근데 이 EMU 차량은 고상, 저상을 동시에 트랩을 내리고 올리고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현역을 정차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정말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문제는 정말 인천을 위하고 남동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은 어려운 거를 풀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이거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올바른 처사가 아니죠. 왜 맹성규 후보는 이 당장에 다가올 인천의 혁명적인 변화, 인천발 KTX에 대해서 공약조차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논현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자문까지도 다 받아놓고 철도공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맹성규 후보께서 유정복 후보께 첫 번째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유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도로하고 철도를 담당한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거 되는 걸 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유정복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자, EMU 철도를 말씀하셨는데 다 검토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MU 철도는 마찬가지로 전후 200m 노선이 더 필요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운전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입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걸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고시에서 개통 시기인데요. 개통 시기가 자꾸 21년을 말씀하시는데 기본계획 고시 후에 계획이 변경됐어요. 실질적으로 24년에 개통됩니다. 그걸 자꾸 21년이라고 호도하시면 주민들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장관까지 하신 분이. 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인지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EMU 차량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철도 공사에서 이런 신형 차량으로 앞으로 도입 계획을 바꿔서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역사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그걸 부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200m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에서 출발하고 또 광명을 거쳐서 가는 거하고 차량 숫자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인천을 위하고 남동을 위하고 노년의 역사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제가 공약했다고 해서 흠집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시민들은 아마 준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겁니다. 2021년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맹성규 후보가 국토부 차관으로 있을 때 국토부에서 확정 고시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인천발 KTX는 202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됩니다. 한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 차관까지 한 분이 인천에서 국회의원 하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하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연기 발표가 됐습니다. 윤수위원회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천 시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안 된다 그래도 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사람. 그리고 자신이 국토부 차관 때 보도자료가 나가고 확정 고시가 됐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2024년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연기를 한 겁니다. 유정복이가 했기 때문에 연기했다는 정치적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맹성규 후보께서 유정복 후보께 두 번째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3번 하시고 장관 2번 하신 국정 책임을 졌던 분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계획이라는 건 수립이 되고 나서 얼마든지 추후에 바뀝니다. 그 바뀌는 과정이 대형 국책 사업일수록 더하고요. KTX 송도발 이 열차도 마찬가지로 이 국책 사업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바뀌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수서 5송 간의 평택 5송 간의 열차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24년 말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좀 제대로 알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이 경인 지하철 지하화 재탕을 매번 선거 나오실 때마다 발표를 하는데 14년 시장 선거 때도 18년 시장 선거 때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했는데 이미 16년에 안 되는 거로 삐식값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후보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데 저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정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또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무슨 다른 부처의 입장을 대변합니까? 인천시 국회의원은 인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인천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평택 5송간 병목 현상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한다. 잘 알고 있죠. 제대로 알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러면 2018년도에 자신이 차관을 했을 때 왜 국토부에서 확정 고시를 했습니까? 국토부 바보입니까? 그땐 평택 5송간 병목 현상이 없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이미 다 알아서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고 이 사업을 또 빨리 해야만이 그 평택 5송간하고 연계해서 개통이 된다니까 맞습니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21년 내 차질 없이 개통됩니다. 국토부에서 냈지 인천시에서 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차관을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인천시 국회의원 됐으면 국토부에서 만약에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국토부에서 확정 고시를 하고 또 보도자료까지 내고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분이 인천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거 국토부 입장을 존중한다. 그렇다고 국토부에 발표한 게 아닙니다. 인천시 인수위원회 그 당시 맹성규 후보가 공약 과제 단장입니까? 그걸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맹성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이후에는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맹성규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존경하는 남동 구민 여러분, 지난 2년의 의정 활동 기간 남동구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월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3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남동의 교통혁명 맹성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남동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동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입안하고 제안드린 메이드 인 맹성규 사업, 제2경인철 광역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대 임기 내에 착공을 이루어내겠습니다. GTX B 노선을 계획대로 완공하는 한편 월곶 판교선의 노년역 급행열차,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제2경인선 서창역 연장까지 약속드린 공약 모두 빠짐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노선 분리를 통한 M6410 버스의 강남 직행과 광명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버스 노선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대에 이루어낼 수 있고 사통팔달 남동을 만들어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드리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도 이뤄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유치하여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없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논현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고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사할린 연구 귀국 주민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애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저희 행정 경험을 토대로 과저 중심의 한시적 특임부서 설치 등 과감한 행정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호스피스 병원 확대, 초고령 사회 시대를 대비한 의료복지제도로 정비하겠습니다. 인천은 남북이 접해 있는 데다 한반도의 배꼽 위치에 있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며 남북 통일과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비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동 구민 여러분,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입니다. 자신이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꼼꼼히 비교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맹성규 후보 공약에 대한 후보자 상호 간의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정복 후보께서 맹성규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맹성규 후보께서 정말 인천에 시급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인천발 KTX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공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선 제2경인선을 얘기하는데 저도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타도 결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걸리는 약 10년 걸리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마치 당장에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이 제2경인선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2경인선의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뭐고 또 차량 기지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맹 후보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제2경인선의 지금 시기적인 문제, 차량 기지 문제, 기타 가장 걸림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맹성규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년발 KTX가 노년역에 정차할 수 있다면 교통 전문가인 제가 유정복 후보의 공약이라고 감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공약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개인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2경인선 철도는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예타를 끝낼 예정인데요. 몇 가지 갈등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명 지역에서 당초 이 사업은 구로 차량 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하는데 역을 3개 신설해 주는 조건으로 광명으로 이전합니다. 근데 광명 분들이 역 3개가 부족하니 역을 더 신설해 달라. 그리고 차량 기지가 있는 지역에 너무 땅을 너무 많이 수용을 하니까 그 수용 규모를 좀 줄여 달라. 그래서 그 차량 기지를 이전해 달라.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2경인선이 얼마나 유용한 노선이냐 하면 시흥 은계 부천 옥길에 있는 주민들도 제2경인선의 수혜 지역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예타는 시흥 은계하고 부천 옥길을 지나는 노선으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이 되면 저희 노년역에서 그 새로 생기는 노년역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40분 9개 노선하고 환승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저는 플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 B는 광명 자체에서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실현 가능성한 대안이 있고요. 정 광명에서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예타라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현동에 차량 기지 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광명 지역 분들과 잘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유정보 후보께서 맹성규 후보께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TX만 나오면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노년발 KTX가 아닙니다. 인천발 KTX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학적으로 제가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다 노연역 신설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것, 해야만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경인전철 지하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인천 120년 철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맹성규 후보를 제해놓고 옆에 윤관석 후보 또 홍영표 후보 심지어 남영희 후보 허종식 후보가 모두 경인전철 지하화를 공약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헛공약한 겁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맹성규 후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유정복이 약속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정복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입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실 게 아니라 본인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14년 본인이 시장 선거 나와서 18년 시장 선거 때 다시 공약을 하시고 21대 국회의원에서 공약을 하십니다. 자, 본인이 시장 재직하실 때 2016년인 11월에 부천시에서도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을 했어요. 거기서 0.5.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국토부가 GTX B 노선과 연계해서 나온 사업 타당성도 BC가 0.5에 불과합니다. 제가 유정복 후보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16년에 시장일 때 분명히 이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는지, 만일 인지를 못했다면 시장이 계셨을 때 너무 무책임하신 거고, 그리고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시장 선거하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면서 제시한다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말만 해서 경인전철을 지하하겠다. 아니, 누가 말을 못합니까?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도발 KTX, 아니, 저도 그냥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에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에 따라서 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2경인선 지하철 지하화도 만일에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나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계속 그냥 공약만 재탕 삼탕으로 하는, 저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끝나셨다면 유정보 후보께서 두 번째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TX 얘기만 나오면 또 말씀이 꼬입니다. 송도발 KTX가 아닙니다. 인천발 KTX입니다. 정말 그렇게 인천의 간절한 요망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안 된다고 자꾸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입니까? 유정복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한 사람 아닙니까?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리고 경인전철 지하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그럼 얘기를 하십시오. 당신들 왜 이런 공약을 하냐고 얘기를 하십시오. 어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나머지 후보들이 다 공약했는데 이 지역에서만 안 하면 간석 동암병원 빼고 지하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뭐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소음 피해 지역 대책 공약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우선 네, 보충 답변 미세먼지 숲 피해 대책은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산림청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는 저는 보관이 있습니다. 왜 저 보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지역구가 간성역입니다. 간성역이 제 지역구인데 그거 뻔히 알고 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왜 공약을 안 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무엇이냐면, 지금 경인선은 아시다시피 4차선입니다. 이 두 차선은 일반 완행이 다니고요. 이 두 차선은 이제 급행이 달리는데, 이 4차선을 지하로 묶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경인전철의 BC 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경인철도를 수요를 분산시키면 됩니다.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제가 구상한 제2경인선은 이 경인선이 완성이 되면 연수동에 있는 청학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신현수에 계신 분들, 논현역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도림역에 계신 분들, 서창에 계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송내나 동암으로 가서 타십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저 시흥은계나 부천 옥길에 계신 분들은 역곡이나 소사역, 부천역에 가서 타십니다. 그럼 이분들의 수요를 분산하면 1경인선 지하는 2차선만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아마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 그때 제2경인선이 거의 윤곽이 잡히는 시점, 그걸 제가 어떻게든 예타가 통과되는 시점과 연계를 해서 제1경인선도 용역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경제값이 나올 것 같고요. 유정복 후보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경인선 지하화도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에 계획대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마다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주도권 토론을 할 때는 1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맹성규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8분입니다. 맹성규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유정복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후보자의 살아온 발자취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 후보자께 어떤 이게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유 후보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서전에서 최순실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연계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맹 후보가 어떻게 하면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나 해서 생각해낸 것이 그런 부분이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장을 4년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를 갖고 공격을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 공격을 하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잘못된 이 국정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너무 남의 아픔을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기본 입장을 그 당시 제가 인천시장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권이 다 오늘의 정치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또 그 가운데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인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오늘의 정치가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정복 후보의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냐 하는 것을 제기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자, 정치인은 진위를 지켜야 하는데 14년 인천시장 출마 공보물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했던 다양한 경력들이 언급이 되다가 18년 재선 도전하시면서는 박근혜 탄핵 후 예비 홍보물에서 박근혜 이름 지우기가 그거를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 그렇게도 뭔가 정치상을 이용하고 싶습니까? 맹성규 후보는 홍보물에 전부 다 이 문재인 대통령 뒤에다 사진 다 이렇게 같이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 상황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정치인이 신의와 양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상황을 이용해 본 적 없습니다. 남을 근거 없이 비난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맹성규 후보는 지역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언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질까 하지 마시고요.
또 심지어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정복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왜 개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정치인은 일관성 있고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의 일관성에서 또 보시면 김포는 제 영원한 고향, 청춘과 인생을 다 바칠 영원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뼈와 살 그리고 영혼까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인은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인천에 정말 뿌리가 있고 할 일이 많은 곳은 미추홀입니다. 라고 해서 미추홀 갑을 선언을 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특별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남동구 갑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인 후보에 대한 비난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인 유정복, 일관성 없이 신의 없이 활동하는 유정복 정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고 매우 비난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저 유정복은 여태까지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역할이 때문에 제 모든 것을 던져서 해온 사람입니다. 김포 민성구수도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저를 사실 강제 출마시켰습니다. 6년 전에 인천시장 나올 때 제가 인천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제가 장관, 국회의원 다 내던지고 인천 왔습니다. 제가 남동갑 당과 지역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이 중심인 남동갑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선거를 살려나가고 또 남동의 발전이 인천 발전이 중심되도록 하다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있습니다. 맹 후보는 그럼 어떻게 해서 강원도 부시사였는데 인천에 왔습니까? 자기가 고향에 오고 사랑하는 곳에 오고 더 잘 발전시킬 때 오는 곳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할 걸 갖고 얘기를 해야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치인 유정복 후보의 일관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2018년 인천시장 후보 출마 시에 시민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논평입니다. 제2경인천 철도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인천 지역에서 서창을 거쳐 구로와 광명까지 가는 승객이 얼마나 될 건지 의심스럽다. 인천 3호 노선과 겹친다. 허황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을 본인의 공약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전환된 것에는 저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너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최소한 지난번 선거의 입장 표명과 달라진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설명이 있어야죠. 그 당시에는 제2경인선이 예타 대상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예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예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많이 연구를 하시지만은 맹성규 후보가 지금 얘기하시는 모든 부분은 사실상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은 잘 알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잘 되도록 하는 게 정치인이고 지도자 아닙니까? 제2경인선 해야죠. 다만 이 제2경인선은 정말 10년 걸리는 아직 결정도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오늘 내일 될 것처럼 과도하게 홍보하면서 자신의 작품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민들을 혼란케 하는 겁니다. 당장에 할 인천발 KTX조차도 안 하고 또 인천의 가장 중요한 경인전철 지하도 안 한다는 것은 철도를 얘기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 좀 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2경인선 철도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한번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선 철도는 우리 남동구를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 남동구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정복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주도권 토론 시간 역시 8분입니다. 주도권 토론을 할 때는 상호 질문과 답변을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정복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진실을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고 있을 겁니다. 토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맹성규 후보는 TV, 라디오 방송 등에서 양자 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서 거부하셨는데 왜 토론회를 거부해야 했는지, 그다음에 예비 홍보물에 보면 간석동 9월동 공약은 아예 없는 것으로 했는데 왜 간석동 9월동 공약을 뺐는지, 거기에 어떤 뭐 전략적 판단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선 이 토론 이 토론을 세 번의 요청에 대한 토론은 제가 일정상 다른 일정하고 겹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토론을 응답하지 않은 거고요. 간석동하고 이 9월동에 대한 이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제 자료를 충분히 보시지 못한 거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간석동하고 9월동은 제 선거 공약에요.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자료가 있고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정상 안 했다고 그런 거 유권자들이 아마 잘 판단할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의 토론회를 모두 회피했는데 일정상 그렇다.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비 홍보물에 간석동하고 9월동이 있는데 말씀드리겠다는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간석동 9월동 없습니다. 분명히 예비 홍보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신이 홍보물을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그게 간석동 9월동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홍보물을 대행을 시켰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보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홍보물에 왜 없습니까? 아니 지금 없는 걸 제가 갖고 나왔다니까요. 아니, 제가 한번 보시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거는 저 후보님 그렇게 네. 정략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략적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자, 홍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없는 데 자, 있다고 후보님 하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예비 홍보물 자, 얘기한다니까. 후보님 저 예비 홍보물은 사면입니다. 이게 사면입니까? 그러니까 면수도 거기 모릅니까? 그러니까 좀 보세요. 8면. 예. 그래서 제가 12면이 발행되는 홍보물에는 다 갔는데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간석동 그걸 9월동. 읽으란 얘기가 아니, 제가 주도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읽으란 얘기가 제가 아니라 1분 동안 답변을 해야 될 거 답변 아니에요. 시간은 맹성규 하세요. 후보 답변하세요. 시간입니다. 자, 9월 3동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9월 노인문화센터, 배수펌프장 노후 간석 하수관로 보강. 자, 간석 3동, 간석 4동 제가 이렇게 간석동하고 9월동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를 했고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제 홍보물, 본 홍보물에는 지역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본 홍보물을 보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유권자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신이 예비 홍보를 한 게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후보. 그리고 간석동, 월동 주민은 그럼 유권자 아닙니까? 그걸 또 다른 본 홍보물에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분명히 예비 홍보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자신이 만든 홍보물에 간석동, 9월동이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이 현실적인 상황.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인데 우리 유권자들은 진실을 잘 지금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경인전철 지하화 찬성인가 반대인가? 결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결론은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지금 답해도 되는 거예요? 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경인선 철도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 분산 측면에서. 답변 다 제2경인 소유하셨습니까? 결국은 경인전철 지하는 2호선 제2 경인선하고 연계한다는 그렇죠. 얘기는 제 경인철도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로 4차선은 네. 못 올 수가 없다. 네, 그렇죠. 다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러면 민주당의 9명의 의원들이 공약한 거는 전부 다 헛공약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맹성규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간석동 9월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뿐만이 아니라 인천을 혁명적으로 바뀔 경인전철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발 KTX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할 수 있으면 찬성이죠. 할 수 있으면 찬성이랍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안 되는 인천발 건데. KTX는 지금 자꾸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 찬성이냐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찬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본인이 답변을 안 주는 거야? 차관 때 이것이 국토부에서 확정 고시가 돼가지고 2021년 개통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할 수 있으면은 찬성입니다. 이거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걸 풀어가면서 지역에 희망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 아닙니까? 어디 다른 기관이나 실무자들이 얘기한 거 대변하는 곳이 정치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논현동에서 남촌 도림을 거쳐서 그다음에 선수촌 아파트에서 시청까지 가는 SBRT 급행버스 노선 체계를 공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왜 저 답변 네. 1분 시간 답변 시간 드립니다. 자 첫째 동별로 나온 공약은 제가 여기서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당장에 들통날 거를 제가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제 홍보문에 찾아보시면요 동별로 다 공약이 나와 있고 유정복 후보께서 왜 자꾸 구월동하고 간석동을 자꾸 언급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공약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자 논현역 정차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겠습니까? 이 자꾸 이거 할 수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정치가라고 하는데 공약을 내세우는 게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유정복 의원께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SRT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알고 계시고 지금 공약을 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업무를 한 분이 SRT라고 그럽니까? SBRT입니다. 용어도 제대로 지금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이면 잘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SBRT를 적극 도입을 추천하고 있고 5개 시범 지역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자, 5개 유정복 시범- 후보는 네. 5개 시범 지역은 알고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5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 5개 어딘지 시범 지역이 아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알고 계세요? 저는 궁금한 게 개념도 모르면서 자꾸 공약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용 차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현동에서 시청까지 과연 전용 차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노선은 그려보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용 차로가 그럼 어떤 노선을 구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개념도 드리겠습니다. 모른다는데 용어도 모르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SRT가 아닙니다. SBRT고 그리고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5개 시범 지역을 지금 어딘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천에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계양 신도시하고 남북권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SBRT 사업을 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주도권 토론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 동안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정복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남동구갑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지켜보셨습니까? 누가 진실한 후보입니까? 누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홍보물을 갖고 나와서 예비 홍보물에 간석동, 구월동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부정하는 이런 현실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말 인천으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천발 KTX, 경인전철 지하화, 그다음에 SBRT 사업 이런 것을 풀어서 지역에 희망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업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통혁명을 얘기합니까? 혁명이란 게 뭐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 풀어나가는 것이 혁명 아닙니까? 유정복이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이런 문제를 하겠습니까?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께서 오늘 토론회를 잘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천이 그동안 갖고 있는 현안을 잘 풀어서 새로운 희망의 지역을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 남동 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 다양한 국정 경험 또 시장을 지내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또 제가 해온 모든 사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남동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시장경제 살리는데 저 유정복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함께 네, 시간 하겠습니다.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성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긴 시간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남동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남동갑 4.15 총선은 누가 남동 발전의 적임자인지, 누가 끝까지 말을 지킬 사람인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진실찾기 게임이라며 후보자의 살아온 발자취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 김포의 뼈와 살, 심지어 영혼까지 묻겠다던 분이 인천 발전의 중심지가 바로 미추홀이라며 출마 선언까지 해놓고 일주일 만에 성명과 사과도 없이 남동에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박근혜의 북심, 오른팔이라고 그 관계를 자랑하다가 4년 뒤에는 선거 홍보물에까지 박근혜 지우기에 나섰던 분이 이번에는 구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농단을 부인하고 박근혜 석방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없는 정치, 말 바꾸는 정치인에게 남동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했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예타 착수를 비롯하여 남동 산단의 스마트 산단 선정, GTX B 노선과 소래포구 국가호황 사업의 예타 통과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성사시킨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힘있는 집권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동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길, 맹성규와 함께 중단 없는 남동 발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인천 남동구 갑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작지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다 밝은 미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들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남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동구 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인천 남동구 갑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